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제4강 음양오행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사주를 배울 때 음양과 오행을 너무 쉽게 빨리 지나가는 경향이 있어서요. 나중에 공부를 깊게 하다 보면 실관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음양이라는 것이 또 오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개념적으로 정의되는지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아야만 나중에 이제 좀 더 깊은 그 심화 과정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더 손쉽게 명리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4강 음양오행의 개념, 태극과 무, 공, 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그 학습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과 무, 공, 허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음양과 오행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간지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제목이 이제 태극과 무, 공, 허 이렇게 돼 있고 태일, 음양, 오행, 천간, 지지, 지장간 이렇게 복잡한 말들이 많이 써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반복해서 앞으로도 계속 학습을 하기 때문에 뭐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것들이 개념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흐름이 어떻게 어떤 줄기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 태극이라는 것이 그 음양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태극이라는 것이 그 우리 명리에 있어서 음양과 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기반이 되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이제 무라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무는 말 그대로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뭔가 사물을 따지거나 사건을 따지거나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없는 상태. 그런 것들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없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또 태동의 어떤 시기가 되면 무엇인가 채워지게 되는데요.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로 보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틀은 있지만 없는 것과 달리 어떤 틀 자체는 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무언가시 채워져 있지 않고 무언가는 있는데 그것들이 실체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 또 내용물이 없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공이라고 말하고요. 이 공의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내용물들이 차기 시작하는데요. 그 차 있으나 그것이 하나의 어떤 주체로서 또는 존재로서 명확하게 그 말하기 힘들 때, 좀 부족할 때, 이것이 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개념들은 되게 이제 뭐 철학적이거나 또는 우리가 말하는 그 술수적인 측면에서 되게 어려운 측면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뭔가 채울 수 있는 조건은 갖춰졌지만 내용물이 없는 상태를 공이라 하고 내용이 어느 정도 차기 시작하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때를 부족하기 때문에 허라하고요. 이 단계를 넘어서면 태일, 그래서 태초에 시작된 거, 태동됨이 시작됨, 태시라고도 하는데요. 뭐 이런 한자적인 단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개념적으로 없는 것에서
틀은 만들어졌지만 그 내용을 뚜렷하게 말할 수 없는 공이 생기게 되고, 이 공의 상태가 지나가게 되면 무언가시 차기 시작하지만 그것을 뚜렷하게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를 허라고 하고요. 그것이 이제 명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를 테일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걸 빛과 어둠의 세계 또는 음양의 세계로 구분을 하면,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상태 또는 나타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나타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줄 수 없는 상태이고, 이건 보여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큰 차이는 이제 우리가 역학에서 말하는 음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음양의 개념은 이렇게 시작하는, 뭔가 시작되는, 하나가 생겨난 부분에서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구분이고요. 새로운 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없는 것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생겨나게 되면 그 안에서 그 움직임이 균일하지 않고 뭔가 상반된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을 음양이라고 합니다. 이 음양은 어떤 한 가지의 존재가 기운이, 움직임이 통일되지 못하고 뭔가 생겨나기만 했는데,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중심이 생기거나 기준이 생기면서, 기준이나 중심이 생기면서 일정한 패턴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중심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는 이렇게 돌아가고 돌아가지 않는 것도 있게 되고, 또는 이쪽과 이쪽에 반대되는 성향도 우리가 따져볼 수 있고, 그래서 음양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두 가지의 요소로 볼 수는 있지만 그 안에는 기준이나 중심을 기반으로 한 이라는 생략된 어떤 또 한계가 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중심이나 기준을 통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태극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음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명리책을 보거나 일반적으로 어떤 이론을 들을 때 음양을 음과 양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부르는데요. 이것은 이게 하나의 범주, 하나의 어떤 틀에서 기준이나 중심을 통해서 구별되는 구분 또는 구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준을 통하지 않거나 어떤 중심을 통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 개념을 머릿속에 꼭 넣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주를 가장 큰 범주로 구분한 이분법으로 태극이 변화를 시작하는 것, 이렇게 해놨네요. 그런데 이거 중심이 생긴다는 것은 뭔가 지향점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기준들이 생긴 거죠. 목적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고, 방향성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또 다른 그 관점에서의 범주가 또 형성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어떠한 큰 것들의 존재를 하나의 존재로 보고, 우리가 이제 국가를 태국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국가를 태국으로 보고 그 안에서 어떤 기준을 통해서 남쪽에 있는 사람, 북쪽에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동과 서를 나눌 수도 있고 빈, 부를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음양이다. 근데 이 음양에는 꼭 어떤 기준이나 중심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이것들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야 우리는 이것을 음양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음양이 생겨나게 되면은 태일이 생겨나서, 태극이 생겨나서, 또는 태시가 생겨나서 그것들이 이제 변화를 시작하는 단계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분법으로 볼 때 어떤 이런 범주라는
구분으로 볼 때 음양으로만 구분을 해서는 자연의 현상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운명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는 좀 너무 광범위하고 또는 너무 두리뭉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들이 이 오행이라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음양을 살펴보니까 이 어떤 큰 줄기 안에서 음과 중심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양과 음의 세계로 나눠지는데, 이러한 것들이